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진기의 세상 읽기. 자, 이제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1단계로 내려갔죠. 자, 이럴 때에도 조금 더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나라 코로나 제로 시대로 빨리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연휴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역을 할 수 있고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정부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15 광복절 집회 때 많은 그 코로나 환자들 확진자를 양산하게 됐는데 이번에 개천절과 또 한글날 집회 때는 또 경찰도 많이 수고를 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평소에 손 자주 닦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들이 애국입니다. 자, 이 요즘 시대 애국 여러분들이 거리 두고 또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는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들을 조금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채팅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좋은 대화 나누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채팅으로 함께 주셔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역사학자 아니고요, 역사 교사 아니었고요, 역사 성적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연호님께서 야호 1등이다라고 참고해 주셨고요. 김무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안녕하세요. 여매호님 예방이 애국이죠. 반갑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인물을 소개해 드릴지 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저런 게 나가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할 때 보내주세요. 우리 김 감독님. 자, 모니터 주십시오.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여러분들 혹시 지청천, 이청천 이런 인물들을 아십니까?
아마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실은 지청천, 이청천 같은 인물이시죠. 백산 지청천 장군은 대한민국 독립군, 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던 이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셨습니다. 어떻게 총사령관이 되었고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생소한 인물인데요. 백산 지청천 선생은 우리 장군은 독립된 조국의 품에서 눈을 감기까지 평생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참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신까지 이미 염두에 둔 그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88년 2월에 지금의 서울 삼청동이죠. 삼청동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를 5살 때부터 모시고 자랐습니다. 이 지청정 장군이 그 8세가 8살이 됐던 때에게 일본인에게 30전짜리 동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힘으로 벌지 않고 얻은 돈은 떳떳하지 못하고 더욱더 나라를 침범한 일본, 아주 천한 일본 놈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지람을 받은 올곧은 강인한 성품을 지닌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관이 투철했다. 가정교육으로부터 국가관이 투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품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서 이 지청천 장군께서는 서당을 거쳐서 지석영 선생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석영 선생의 영향을 받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의 YMCA 전신인 황성기독단체가 있었습니다. 황성기독청년, 거기서 좀 활동을 하다가 민족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게 총을 달라고 그 기독 청년들에게 그때 당시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토로하면서 혈기가 아주 왕성했던 그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904년에 한국무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일찍이 그 군인으로서의 행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1907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제에서 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됩니다. 이때에 사실은 한국무관학교의 생도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해산이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때 생도들이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때의 그 학생들이 해산이 되니까 신문문을 배울 것을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의 육군 그 유년학교에 유년학교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그 말하자면 밀번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1914년에 이제 그 일본 무관학교를 이제 소위로 5월에 졸업하게 되는데요. 26기로 인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초급 장교로 참전을 이 지청천 장군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실전 경험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일본의 그 육군사관학교는 1년제입니다. 그런데 1년제가 되기 전까지는 예과 2년, 본과 3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을 거치고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의 엄청난 그런 이제 훈련을 받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서 실전 경험까지 얻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에 우리나라의 그 군대에 입대한 여러 그 젊은 장교들의
이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1907년에 우리나라 조선군대가 해체가 되니까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오야마라고 하는 묘지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황궁 앞에 가서 뭐 활복자선을 하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때 백산 지청전 장군께서 그때는 생도죠. 그 젊은 생도가 진짜 실질적인 애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일본 사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이 배운 것들을 독립군에 합류를 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오야마 그 묘지 근처에서 모였다고 해서 이걸 아오야마 맹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눠보려고 이러한 시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윤정선님, 생소한 인물이다 하셨고, 성한철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성한철님, 윤 작가님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윤정선님도 서로 인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대한민국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러한 분들을 잘 모르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에 억눌렀던 한민족의 울분이 3월 1일 독립운동의 함성으로 일제히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장군도 드디어 조국 광복의 전선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본군을 탈출해서 만주 봉천성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당시까지 사용했던 석교라는 이름, 원래는요 이름이 지석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좀 잡아가고 그랬죠. 일제가. 그래서 조금 왜 지청천이냐 뭐 이청천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석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명을 써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인 이와 이 씨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씨와 또 석균이라는 이름은 청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청천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는데요. 우리 기록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을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지청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의 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때마침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근대적 군사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많은 그 군사적 지식을 배우고 했던 장교가 실제 그 전투에도 참여했던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교가 신흥무관학교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많은 그 독립군들을 교육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을 거쳐서 교장을 맡게 되고, 광복 투쟁에 간상이 될 독립군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개교식에서 행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웁시다. 싸우다 힘이 부족할 때에는 이 넓은 만주 벌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시다. 라는 그런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전신이 공고해질수록 일제의 그 전선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전선이 아주 공고해질수록 일제의 탄압도
아주 극심해져 갔죠. 1920년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서 독립군을 압살하려고 일제는 시도를 하죠. 그때 당시 신흥무군학교 출신이 주축이 돼서 이런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서로군정서는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암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여자 네,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남자현. 남자현이 소속돼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군정서를 이끌던 장군은 김재준 장군의 북로 군정서 군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합세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단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세 개의 군대, 김재준 장군,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서로 군정서를 이끌었던 우리의 지천종 장군, 이 세 군대가 모였던 인원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약 한 3,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의 세력을 갖추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여단장 역을 맡아서 군 세력을 통합해서 이제 그 여단장의 지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독립투쟁의 수행을 위해서 군단을 인솔하다 추격하는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 중에 노령에 있는 노령이라고 하는 곳에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자유시라고 하는 곳은 그 시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서 자유시인데 사실은 이게 소련에 속해져 있는 곳이죠. 이때에 우리가 가겠다, 우리 군대가 가겠다, 너희 받아주겠느냐, 같이 소련과 함께 일본 투쟁을 하자.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받아주죠. 그런데 소련 정부의 배신으로 독립군은 소련군과 혈전을 또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혈전을 벌이다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장군도 이때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임시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탄원서로 사형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또 이 석방이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우리 지천정 장군입니다. 이 대단하죠. 얼마나 참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구사일생으로 당시에 동삼성으로 돌아온 장군은 이후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독립운동 세력의 강화에 힘쓰다가 1923년 정의부가 조직되자 중앙위원 산하의 의용군 총사령관에 선임되어서 국내 진격전을 지휘하고 일본 경찰의 주재소 습격하는 등 많은 혁혁한 정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고 1930년 7월에는 동삼성 길림에서 홍진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편성하면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동산성 일대를 누비면서 독립전쟁을 계속하게 되지요. 다음해인 1931년 9월에는 중국 침략의 마술을 뻗쳐서 만주 사변을 도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에 만주국을 만들지요. 그래서 이때는 중국군과 합세해서 한중연합군을 결성하고 쌍성보, 경박호, 동경성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또 혁혁한 전투의 전과를 올리는데, 여러분 이 대전자령은 또 생소하시죠? 이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와 함께 독립운동사의 독립군 군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3대 전투입니다. 네.
이 만주 각지에서 일제 침략군과 전투를 벌여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또 봉오동 전투는 뭐 영화화됐고, 근데 이 대전자령 전투는 왜 정말 그 영화화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청천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올 법도 한데 너무 방대해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전투를 참여를 하면서 큰 전과를 올렸던 분이거든요. 이 매번 이제 일본군이 당하니까 일본군이 독립군을 섬멸하려고 이제 그 독립군을 향해서 오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 협곡이고 아주 골이 깊은 골짜기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또 뭡니까 일본군을 섬멸하게 돼요. 이 섬멸한 그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참 이거 영화되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화화돼서 또 지청천 장군의 전가와 독립운동의 그 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또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김구 선생께서 이제 들어와라. 독립 이 만주에서의 활동은 다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들어와라. 그래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들어오셨나요? 성한철님, 박식한 손대장님, 예, 고맙습니다. 조혜수님 잘 듣고 있습니다. 박달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호길님 안녕하세요. 성한철님, 독립군 독립합시다. 독립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도 독립이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남한을 점령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연합군이 우리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죠. 완전한 독립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알조에서 늘 얘기하는 이 사이버도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co.kr.co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또 사이버 영토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bp죠. 토종의 .bp 도메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달재님, 알조에서 제작합시다. 감독은 손진기. 그러니까 우리 지청정 장군의 이야기를 알조에서 제작을 해서 이걸 영화하자라는 의견이세요. 감독은 손진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영화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된 그 이후의 지청천 장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계미 쇼핑몰은 나눔입니다. 제품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생님들이 직접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쇼핑몰입니다.
셀럽이 되겠습니다. 너무 끊었나? 셀럽이 되겠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로 하나요? 내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행복, 희망, 기쁨, 열정! 즐거움 쇼핑 끝. 한 달에 보름 이상 연주를 했는데 연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앰플과 크림은 얼굴을 조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졌대요. 다 좋아요. 클렌저부터 선크림까지 정말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메디코이 고마워. 네, 오늘 손진기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진숙님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잘 계시죠? 오진숙님 밥 한번 먹자 그러셨는데 날짜 빨리 정해주세요. 또 함께 밥 한번 먹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7일 날 부산에서 그 손진기 세상 읽기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죠. 우리 포스터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네, 손진기 세상 읽기 부산 공개 방송. 이를 부산의 그 아주 멋진 아나운서죠, 김정아 아나운서와 함께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요. 출연진이 아주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로스오버 보컬리스트 아리언님, 그다음에 일렉트릭 그 바이올리스트죠 도은이님, 그다음에 소프라노 정은이님, 첼리스트 성지성님, 이렇게 미녀 군단을 이끌고 제가 부산에 갑니다. 특별 게스트로 이 장소가 워킹하우스 뉴욕이에요. 뉴욕의 범인을 두고 있는 멋진 위에 계속 올려주셔야죠. 네, 멋진 갤러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갤러리의 대표가 수희강님입니다. 이 수희강 씨께서 수희강님이 이날 또 특별 게스트로 참가를 해주셔서 이 그 워킹하우스에 대한 또 작품에 대한 설명, 또 이 천재 세계 천재 작가들의 천재들만의 작품들만 모아서 전시하는 전문 전시관인데요. 여기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생활에 활력이 될 겁니다. 멋진 문화 수준을 갖춘 알지오. 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워킹하우스 뉴욕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산의 이호길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요. 이호길님께서는 이 도메인 많이 이렇게 파신 분, 우수 회원들만 이렇게 좀 선별하셔서 30명밖에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선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정광호님 부산 행사 기대된다고요. 여배우님 부산 공개방송 기대됩니다. 성한철님 부산 갑시다 해주셨고, 정광호님 손진기 사단 출발한다고 예,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천청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구 주석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김 감독님. 제가 그냥 할게요. 제가 자꾸 그런 게 올라오면 제가 헷갈려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 김구주석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지요. 한국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의 초대 참모총장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지청천 장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중일 전쟁이 도발하죠. 1937년에 무장군대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지천정 장군은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국무위원과 한국독립당의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하면서 총사령관을 맡아서 명실공히한 한국군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광복군은 중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협력을 해서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 이외에도 대적 선전, 그다음에 포로 신문, 그다음에 선전 전단의 작성, 그다음에 암호 해독 등의 다방면에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8월 15일의 광복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분들의 많은 피를 뿌리는 그런 전투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열망, 또 이것을 독립을 하게 해나가기 위한 실전적 전투, 이런 데에 무명의 많은 우리의 독립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군만 열거했지만 이 장군과 함께 전투했던 많은 그 무명 독립군의 용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데, 사실은요 국내에 진격하기 위해서 이제 총진격을 하자. 그래서 대한 이 광복군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1945년 8월 8일에 계획을 수립을 완료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진공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로 우리 독립군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뭡니까 주로 이제 만주, 중국 뭐 이런 데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이런 그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립군들이 전부 다 합세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세워요. 이게 1945년 8월 8일쯤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의 조선을 되찾는 진짜 실질적으로 일본군을 여기서 몰아내자 하는 작전을 세워서 국내로 진공하려고 하는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작전은 실현되지 못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생각해 보기에 그때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했더라면 지금과는 많은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이 갈라져서 소련과 미국으로부터의 남북의 군정이 실시되는 신탁통치도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국내 진공작전이 좀 더 일찍 수립이 되어서 일본군을 우리나라에서 총독부도 다 조선 총독부도 다 밀어내고 일본을 전부 다 밀어내는 작전을 했다면
조금은 대한민국이 다른 모습으로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실 지천천 장군께서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그 광복이 되지만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는 좀 늦게 밟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대동 청년단을 결성을 하고 조국의 재건에 힘쓰다가 1957년에 57년 1월 15일 70세 일기로 타계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8년에 있었던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또 출마를 하세요. 출마를 하셔서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이 되시는데 그때에 전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으세요.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재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원이 또 되시는데 사실 이 조국이 둘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괴감을 느끼시고 참 이러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참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조선은 대한민국은 청년이 살아 있어야 된다 해서 대동 청년단도 결성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1957년 1월 15일 70세의 일기로 장군의 생애는 오직 민족에 대한 사랑과 충정으로 일관된 70여 생을 사시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1962년에는 정부에서 장군의 공훈을 인정해서 건국군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해서 수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석균, 본명 지석균, 지청천, 백산 지청천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의 뿌리는 대한광복군, 초대 참모총장은 장군 백산 지청천. 우리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천재들의 작품과 함께하는 부산 공개방송 기대된다고요. 민영군단과 함께하시는 대장은 혜원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부산 많이 오십시오. 부산은 부산해야 부산입니다. 조혜숙님. 재밌네요. 부산은 부산해야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부산에서 조혜숙님의 당부 말씀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그 부산의 공개방송에 함께 참여할 두 분을 뽑아서 내일까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또 채팅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내려갑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알지오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는 손재기 손덕기의 이러쿵 저러쿵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50곳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요. 여행 전문가 노도유 선생님 모시고 오늘도 10시에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장군 지청천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따 10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